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머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미중 관계를 두고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중국은 겉으로는 뚜렷한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움직임은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인데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선거 방송 계속 보셨죠?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돌아갔는데요. 중국도 보고 양쪽을 보니까 네. 지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은 연일 중국 대리기에 나선 트럼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공격이 덜하고 전 행정부의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해리스 후보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면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중국 무역 적자가 커졌고 중국에 대한 냉대와 적개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중국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미 중국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비습 사건 났을 때부터 트럼프가 되겠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2.0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 왔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경제를 포함해 통상 그다음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총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가 해리스가 좀 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또 그쪽도 야 해리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그쪽 팀도 또 작동이 되는 예. 이렇게 좀 거의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대변인이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속내는 매우 지금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아마도 지금 전 세계 부분에서 다 지금 분주하게 놓일 때지만 중국이 가장 지금 아마 바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왔을 때 전반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트럼프 2.0은 1.0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바이든식의 이제 대중국 제재, 차이나 배싱에서 좀 더 트럼프식의 관세를 더 때리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한다면 묶고 더블로 가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1.0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의 분위기가 다 이제 팽배해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 부처나 이런 부분에서 대안 마련에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문제거든요. 이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제품에다가 60%, 네. 일부 중국산 전기차에다는 200%까지도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막 해왔고요. 트럼프 당선이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관세 정쟁을 쳐다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 어떤 전개가 좀 이상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우리 잠시 후에 또 경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중국 GDP의 0.5%는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 예. 이미 트럼프가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중심 핵심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관세 부분들에서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부분들을 지금 기존의 바이든의 부분에서는 좀 다른 더 이제 전방위적인 관세를 때릴 거기 때문에 전체 중국 GDP 성장에 0.5%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8일 날 네. 중국 경기부양책에서 이제 원래 예상했던 돈을 이제 보통 한 2, 3조 위안 정도를 풀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시장에 나왔던 것처럼 한 10조 위안에 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유도 참 여기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전쟁은 분명히 저는 우리 앞에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중국이 이거에 대비해서 수출 통제법 그래서 똑같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관세를 제재를 하고 또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이런 전반적인 시나리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내년 1월 20일 이제 트럼프 2.0이 시작되고 이제 언제쯤 시작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시나리오를 이제 움직일 것 같고 이뿐만 우리가 제일 관심 우리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 관세가 지나지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도 대중국 수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길 원치 않았던 시나리오가 지금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수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수출 통제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을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역으로 지금 미국산 제품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전쟁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했을 때 아마도 이제 이게 미중 간의 이슈가 아니라 전반 글로벌 EU까지 포함되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아마 추측컨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2천억 불에 대한 부분에서 관세를 부분에 있어서 좀 못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 준비가 됐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끌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이 또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네.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이 이 사안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하게 되면 중국은 고립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사실 저는 그 팩트에 대해서는 혹은 막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고립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일단은 부분들에서 러시아도 중국이 필요한 상태고 지금 모든 부분에서 중국 입장에서 경제적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중국이 고립될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제 시나리오상으로 큰 그림상에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일단 이번에 트럼프 됐을 때 푸틴은 웃고 젤렌스키는 이제 우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 건 맞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왔을 때 아마도 이제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종식시킨다는 말은 적당히 정리를 해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그러면 이제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기 종식을 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 압박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분명하다. 그러는 부분에서는 물론 푸틴 입장에서 완전히 끝나서 완전히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예. 현실상 힘들고 그럼 지금 상태 끝난다고 했을 때는 뭐 푸틴도 나쁘진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제이디 벤스 지금 부통령도 이제 될 사람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화되는 것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상황이 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황이 더 일어날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중국과 중국이 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밀착되면서 중국이 고립될 것이라는 부분들은 정확한 팩트는 아닌 것 같다. 또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지도 않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세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중국은 경제 문제를 뭐 신경을 뭐 가장 으뜸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5일이죠. 중국 경제 지표가 뭐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 운행에 뭐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밝혔는데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올해 지금 3분기가 4.6이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서 지금 리창 총리의 말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는 중국이 좀 전통적으로 봤을 때 GDP가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네. 곧 우리가 이제 중국 광문제 광문제도 있고, 일어나고 있죠. 소비가 연말 일어나고.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풀었던 게 조금은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 4.89까지는 자신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 회복세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을 지금까지 4차까지 했고 그다음에 8일 날 이제 얼마 나올 것이냐가 예. 지금 이제 관건인데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이제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이 부양책 핵심은 소비거든요. 그렇죠. 소비 심리인데, 그러니까 이 소비자 심리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가 이제 관건이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올해 8월 말까지 중국 위안화로 저축된 은행에서 자고 있는 금액이 한 5경 8천조 정도. 오경이. 예, 5경 8천조. 그 중에서 가계 돈이죠.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이 한 2경 8,4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소비가 되지 않고 있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근데 올해 초 대비 얼마가 되는 올해 초 대비했을 때 한 1,856조가 늘어났어요. 8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쓰라고 쓰지 자꾸 하는데 않고 올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쟁여놓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이런 거죠.
당신 같으면 쓰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내 자산이 10억이었는데 지금 주가 떨어지고 지금 부동산 떨어지면서 5억이 됐는데 심리적으로는 지금 쓰겠냐고. 그렇죠. 내가 지금 내일 직장에 잘릴지도 모르는데 쓰겠냐. 그러니까 이런 심리죠. 근데 가장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은 시간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게 크다. 예.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마침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네, 맞습니다. 예, 기간이에요. 이건 미국 대선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네. 원래대로라면 지난달에 있어요. 이거 원래 짝수달에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미국 대선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 대선의 변수를 좀 보고 네. 진행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꼭 보통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지난달 같은 게 8월달도 9월 초에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전통적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 짝수달에 하반기 하는 게 맞는데 그게 10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달 같은 경우, 8월달 같은 경우 9월 초에 했고 있다. 그래서 미 대선을 보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되면 더 힘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좀 보고하자라는 게 전반적인 있다. 그래서 이게 11월 지금 8일 날 나오는데 지금 상무위원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의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것을 지금 추경으로 얼마나 더 가져올 것이냐,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GDP 지금까지 4차 부양책까지 봤을 때 뭐 다 지금 시장의 반응은 애게게 이거죠. 그렇죠. 이건 택도 없는데 한 2004년도에 GDP 한 10% 정도 가까이 되는 우리 한 4조 위안을 풀었는데 지금 10%면 한 12조 위안을 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1조 위안 이거가 되겠느냐. 그래서 계속 지금 10조 위안을 지금 시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정부는 부담이 있었죠. 근데 총알은 다 장전을 해놨다.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이미 재정부나 이런 거 다 올라갔고 이제 승인만 하는 거잖아요. 전인데 우리가 국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8일 날 이제 승인을 이제 발표를 할 것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저는 다 2, 3조 위안을 받는데 이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도 시장은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조 원까지 안 풀고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한 뭐 4조, 5조 위안까지 가고 또 했을 때 시장에선 반응이 또 그렇게 나오고 여전히 심리가 안 풀린다라면 12월 달에 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부분에서 또 이제 그 다음 정책을 끌고 오는 정책으로 할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창 총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그런 말을 회복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은 이미 어느 정도까지 윤곽은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을 나누어서 풀 것이냐라는 게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4차 부양책까지 나오고 이제 부양책이 이번에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스킬도 중요할 텐데 어떤 뭐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는 좀 이런 세부안이 좀 나올까요? 사실 이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2차 부양책 할 때 우리가 1차가 9월 24일 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10월 8일 날 1차 부양책 할 때 그때 이미 방향성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경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주택, 부동산 이야기, 그다음 증시 부양, 그다음 총수요를 늘리기. 총수요라는 게 가장 핵심이 가계의 수요도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이런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향 그렇죠. 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의 방향은 여기서는 돈입니다. 얼마를 푸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했는데 근데 방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게끔 주가를 부양을 통해서 자산을 좀 늘려야지만 그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해서 돈을 또 쓰게 되고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또 그걸 돈을 벌어서 또 뭐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제가 뭐 1차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핵심의 방향은 일단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부분에서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를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부동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부양 관련해서는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좀 그게 있어요. 현실적이라는 이게 거죠. 현실적이고 그 돈을 푸는 지금 유동성을 푸는 이유는 소비를 푸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시 부양책도 1차 5천 위안을 풀었는데 2차 5천억 위안도 더 풀 생각을 갖고 있고 혹은 3차도 5천억 위안을 더 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증시가 잠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그때 부동산 거래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번 돈을 지금 부동산한테 계약금으로 걸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준이 되겠네요. 이런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제 가졌다. 핵심은 이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풀 것이냐. 그 심리적인 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과 시장이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책은 시장을 못 이긴다. 근데 중국은 정책이 시장을 이겼던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이겼던 그건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이 시진핑의 입장이 좀 바뀐 게 뭐냐면 야, 안 된다. 이제 시장한테 양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를 풀 것이며 어느 타임에 그냥 화끈하게 확 풀어라. 뭐 이런 건데 정부는 이제 그건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신경전이 시장과 중국 정부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센스 있다. 그다음 8일 날 금액이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10조 위안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측했던 10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는 한 3, 4조 위안을 가더라도 그래도 제가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좀 그것도 서프라이즈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12월 달 소비를 더 보고 11월 달에 지금 이제 광문제 시작되고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고 그래도 안 풀리면 이제 중앙경제공작회 12월 달에 또 우리가 거기서 더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부분들 또 방향 시장한테 시그널을 더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금액을 정하기가 이게 이제 환율하고도 관련이 있고 위안화 환율도 관련이 있고 맞습니다. 이게 한번 했다가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그렇기 강력하게 세기 때문에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10조 있을 위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어쨌거나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면 이때 글로벌 경제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해봐야 되는데 네. 어떤 영향이 좀 예상될까요? 저는 이제 긍정과 그러니까 부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은 일단은 중국이 돈을 유동성을 푼다라는 것은 일단은 경제를 움직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의 제조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철강, 화학, 반도체, 뭐 소비 이런 단계적인 수출은 분명히 영향이 있다. 예. 그게 이제 그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부분들 이번에 푸는 돈이 그냥 단순 제조가 아니라 이런 좀 첨단 제조 미국과의 경제 안보에 해당되는 반도체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중국의 기술 자립이 더 강력해진다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차이나 테크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지고 제3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붙을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가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방점을 두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나 여러 산업 기업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미국 대선과 중국 관련 영향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